저희 오전에 그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어요. 스튜던트에는 세 개의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메서드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름 앞에 언더스코어 밑줄이 두 개가 있고 이름 뒤에 언더스코어 두 개가 있는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이름을 바꾸시면 안 돼요. 대소문자 완전히 일치해야 되고요. 그 항상 def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init 요 이름을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름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른 메서드들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총점을 가져온다, 평균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 메서드의 이름과 파라미터와 그런 것들을 선언하시면 되는데 init과 같은 이런 메서드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는 항상 이름을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고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불러주는 메서드가 아니에요. 직접 불러주는 메서드가 아니라 파이썬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init은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되냐 하면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생성자는 항상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생성자를 불렀을 때 파이썬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켜주셔야 파이썬에서 이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그 파이썬이 이 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약속되어져 있는 이름으로만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이니시 하는 역할은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그 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한 메모리를 어, 확보를 하고요. 그 메모리를 셀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메모리 위치에 변수들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self.id나 self.name과 같은 이런 변수들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학생 한 명이 되겠죠. 학생 한 명. 만약에 학생을 여러 명을 만들게 되면 그 각각 서로 다른 주소에 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학생 객체들은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갖게 돼요.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갖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는 생성된 객체, 메모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객체를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값들을 할당하는 일들을, 값을 최초로 할당하는 거를 초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값을 처음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을 처음에 한번 넣어주는 거를 초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 또는 property라고도 불러요. attribute라고 부르기도 하고 proper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요, 그 객체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주소 값을 보여줘요. 무슨 클래스의 객체인지를 출력해 주고요. 메모리 어디에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인지를 보여줍니다.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스튜던트 1번하고 스튜던트 2번이 조금 다를 거예요. 보시면. 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같죠. 첫 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ID, name, Korean, English, Math. 학생 2번도 똑같습니다. 학생 2번도 ID,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런 식으로 5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들을 접근하실 때에는 객체의 이름,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점을 써요, 반드시. 점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거를 뭐뭐 안에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찾아간다, 메모리를 찾아간다, 메모리를 참조한다. 정확하게는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쉽게 생각해서 점은 뭐뭐 안에 있는 이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속성, 이란 뜻이고요. 밑에서는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ID 속성, 그러니까 ID 변수, 스튜던트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요, 호출할 때, 무슨 객체에서 호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만, 이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출하시는 방식이 인스턴스가 스튜던트 1번이고 스튜던트 1번이 getTotal을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getTotal이 호출이 되었을 때 getTotal이 호출이 되었을 때 아규먼트를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이 getTotal을 호출한 인스턴스는 이 주소값에 있는 객체죠. 그 주소값이 여기 셀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주소값에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속성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잉글리시라고 하는 속성, 즉 변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매스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서 총점을 리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에도 그냥 호출하시는 게 아니라 셀프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셀프는 누가 되냐면 get main을 호출한 객체가 될 거고요. get m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는 스튜던트 1번. 그럼 여기서 셀프는 스튜던트 1번이에요. 그러면 밑에서는 스튜던트 1번에서 get total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get total은 스튜던트 1번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 주고 그거를 3으로 나눠서 평균 계산한 값을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실 때 셀프를 붙여서 호출해 주셔야 된다. 요거 문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오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 2번 라인, 그리고 여기도 2번 라인 이렇게 있죠. 요 2번 라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객체의 변수를 5개를 만드는 거예요. ID,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스튜던트 1번이에요. 메모리 어딘가에 생겨나겠죠. 그게 이 주소. 이 주소에 이렇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는 글씨가 좀 엉망이어도
어, 여기 좀 양해해 주세요. 아이디는 1번.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99점. 영어 점수는 85점.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96점. 이렇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은, 이 변수 이름은 메모리에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건. 그럼 밑에 있는 셀에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2번 라인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셀에서 1번 라인은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어떤 객체가 생겨나는데 이 객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변수를 함께 저장하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ID, name, Korean, English, Math. 근데 어, 이번에 만들어진 객체는 id가 2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오쌤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국어 점수에는 90점을 저장하고 있고, 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는 80점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Math에는 70점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객체인 거예요. 이렇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스튜던트 2번인 거예요. 제가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할 때 붕어빵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 붓고 그다음에 팥을 넣으면 팥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죽의 양이 뭐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죠. 예, 어떤 붕어빵에는 반죽이 100g이 들어가고 어떤 붕어빵에는 반죽이 뭐 95g이 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또 어떤 붕어빵에는 팥이 뭐 50g이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붕어빵에는 팥이 뭐 60g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생활의 단위라면 뚝뚝 떨었을 때 0.1g까지도 똑같이 맞춰서 다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겠죠. 그게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겉모습은 똑같죠. 아이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받는다. 아이디,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는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학생은 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 게 그 안에 그 학생의 속성이 되는 거죠. 국어를 잘하는 학생, 영어를 잘하는 학생, 뭐 이렇게. 그런 속성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로 값을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변수로 값을 저장. 그리고 여기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요. 어, 총점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총점을 여기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총점을 계산해야 될 건지 여기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총점을 계산해야 될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스튜던트 1번 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튜던트 2번. 스튜던트 1번에서 get토탈을 호출하면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서 여기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서 총점들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왜?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면 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찾아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점이라는 의미가. 스튜던트 안으로 들어가면 점 안에 있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스튜던트 1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개의 변수들을 다 더하면 총점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면 이 3개의 점수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코드인데 똑같은 메서드 호출인데 스튜던트 2번을 찾아가게 되면 스튜던트 2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속성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객체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었는데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학생 여러 명을 저장하겠다. 학생들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스튜던트 타입 객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는 딕셔너리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 똑같이 할까요? 리스트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건 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생성명 호출하시면 돼요. 스튜던트, 스튜던트,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명의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 스튜던트는 호출을 하려면,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5개의 값을 넘겨야 돼요. 문서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보니까 ID 순서대로 ID, name, Korean, English, Math를 넘겨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순서대로 여기다 값들을 주시면 돼요. 뭐 ID는 1번, 이름은 홍길동, 뭐 100점, 100점, 100점으로 할까요? 그다음에 2번, 오쌤, 뭐 90점, 80점, 쉼표로 해야 되겠죠. 어, 88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3번, 3번은 뭐, 아까처럼 스컷 이렇게 할까요? 80점, 100점, 90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학생은 번호는 1번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100점인 학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는 번호는 2번, 이름은 오쌤, 국영수는 90점, 80점, 88점을 받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튜던트 객체는 번호는 3번, 이름은 스컷, 국영수 점수는 80점, 100점, 9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를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 하고서 그냥 출력을 해보시면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객체는 요런 주소값에 있는 요런 주소에 있는 객체.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는 요런 주소에 있는 객체. 세 번째 객체는 요런 주소에 있는 객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리스트니까 스튜던트는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우리는 반복문 쓸 수 있어요. in students. 프린트 바로 할까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번호를 출력해 보고요. 이름을 출력해 보고요. 총점을 출력해 보고요. 평균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호는 어떻게 찾느냐? 번호는 어떻게 찾냐 하면 스튜던트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S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스튜던트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S 점 하면 객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객체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이디가 있어요. S 점 하면 네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S 점 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서 get 토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또 S 점 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get,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맞죠? 1번 학생 홍길동 총점이 300점이니까 평균 100점이고 2번 학생 오쌤 총점이 258점이니까 평균은 86점. 3번 학생은 이름이 스컷이니까 총점 스컷이고 총점이 270점이니까 평균은 90점 이렇게 나오죠. 요게 객체를 생성하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객체의 속성들과 객체의 속성들과 객체의 메서드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네이밍 컨벤션, 이름을 만드는 변수나 클래스나 혹은 함수들의 이름을 만드는 관습이에요. 관습인데, 보통 우리가 변수 이름, 파이썬에서 변수나 함수의 이름들은요, 전부 다 소문자나 영문자로만, 소문자와 숫자들로 이루어진 소문자 뭐 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숫자로 이루어진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학생이다 그럼 뭐 스튜던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점수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get tota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대문자를 안 써요. 물론 대문자를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그 파이썬 개발자들이 많은 케이스 그 파이썬 개발자들이 변수 이름 만들거나 함수 이름 만들 때는 사용하는 영문자는 소문자로만 그리고 단어와 단어는 언더스코어를 붙여가지고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많이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카멜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스튜던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예요.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decision tree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를 쓰다가, 두 번째 단어에,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디시전이라는 단어와 트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싶으면,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연결하는 거를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요런 모양으로 생겼죠. 낙타의 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카멜이 낙타란 뜻이니까 이런 표기 방법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관습이에요.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클래스 이름 만들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단어를 만들 때 대문자로 시작해서 만들 거예요. 근데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이름만 보면 얘가 함수를 의미하는 건지 변수를 의미하는 건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작성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들 클래스는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원은 서클이죠, 서클.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이 우리말로는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들을 생각하고,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애트리뷰트와 그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능을. 이 기능은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메서드.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때 그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리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area라고 할 거예요. area. 그 다음에 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해서 리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페리미터라고 할 겁니다. 함수,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 객체의 이름은 서클이라고 부를 거고요. 객체는 서클이라고 부를 거고, 서클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은 서클의 넓이와 서클의 둘레의 길이를 리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어떤 속성을 알면 넓이와 둘레를 다 계산할 수 있나요? 뭐만 알면 넓이 계산할 수 있어요, 원에서. 반지름만 알면 계산할 수 있죠. 둘레의 길이도 반지름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속성은 반지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지름만 알면 넓이도 계산할 수 있고 둘레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키워드 뭘로 시작한다? 클래스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거는 init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저장해주는 역할,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init이잖아요. ini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initialize,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있어야 되죠.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radius 하고서. 여기에 어떤 값을 저장해 줘야 되죠. 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드는 사람이 그 값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을 만드는 사람이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 건지, 반지름이 10인 원을 만들 건지, 반지름이 100인 원을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부를 때 무엇을 주면 되겠다? 반지름을 주면 되겠다요. 함수를 호출할 때 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와 여기 있는 self.radius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여기 있는 radius는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뭐 예를 들면 반지름이 1이다. 아니면은 반지름이 10이다. 이렇게 반지름을 넘겨줄 때 그 반지름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 파라미터인 거고요. self.radius는 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메모리에 생겨났을 때, 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메모리에 생겨났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셀프점 레이디어스와 레이디어스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그럼 여기에 저장할 값은 레이디어스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규먼트로 저장된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초기화예요, 초기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초기화는 요거 하나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은 반지름밖에 없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한 초기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area라는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죠. 클래스 안에서는 무조건 셀프를 안쪽에다 써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걸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무조건 처음에. 셀프라고 써주는 이유는 셀프가 있으면 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셀프가 가지고 있는 레이디어스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리턴. 어, 파이 r 제곱이 넓이 아닌가요? 그죠? 아마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것 같던데. 3.14 곱하기 셀프점 레이디어스의 제곱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이를 그냥 3.14로 한 거예요. 파이를 3.14라고 하고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그거 계산해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부를 때 첫 번째 원에서 부를 건지 두 번째 원에서 부를 건지 그거를 지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원에서 불렀으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에서 에우리어를 불렀으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둘레의 길이에요. 두 번째 메서드는 이름은 페리미터라고 만들 거고 클래스 안에서 설계하는 함수니까 선언하는 함수니까 셀프가 반드시 첫 번째예요. 이 공식만 넣어주시면 돼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러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셀프점 레이디어스. 뭐 공식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계산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객체를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생성자 함수 만든 거고, 객체의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든 거예요. 자, 실행할까요? 실행. 자, 첫 번째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 만드실 때,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생성자의 이름 뭐랑 같다? 클래스 이름과 같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뭘 넣으라 그래요? 레이디어스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반지 이름만 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반지 이름을 1이라고 할까요? 예. 자, 등호의 오른쪽 부분이에요. 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간단하게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1이 인스턴스인 거예요. 인스턴스. 한번 여기서도 하나씩 다 출력해 볼까요? C1이라고 하는 것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1.radius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1.area 바로 써주셔야 되고요. C1.perimeter 바로 써주셔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셀에 있는 코드에서 실제로 파이썬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하면은요, 파이썬은 메모리를 찾아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아규먼트가 아규먼트를 어디로 준다? 파라미터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셀프는 누가 된다? 지금 메모리에 만들어진 요 객체가 셀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변수 하나를 만들고 그 변수의 이름을 radius라고 변수 이름을 준 거예요. 거기에 뭘 저장하겠다? 여기 1을 줬죠. 얘도 1이잖아요. 거기에 1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객체는 변수 하나만 가져요. 다른 값들은 갖지 않고요. 다른 값들은 갖지 않고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속성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객체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붙인 거냐면 C1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C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C1이라고 하는 변수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이고 그 메모리에는 그 메모리에는 radiu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가 있고 변수에는 값이 1이 저장되어 있도록 1.0이 저장되어져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성자. 여기까지가 생성자가 한 일입니다. 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C1.radius라는 이 코드는 뭐냐면 C1 찾아가요. radius라고 하는 변수 있잖아요. 거기에 값이 얼마가 있느냐 그거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출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셀프에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C1을 찾아가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이 코드로 오겠죠. 이 코드로 올 텐데 그러면 이때 이 area에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 셀프는 누가 된다? 셀프는 죄송합니다. 셀프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니까 이때 셀프는 C1이 되는 거예요. C1.
그럼 셀프점 레이디어스는 얼마가 돼요? C1의 레이디어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3.14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냥 3.1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리미터를 불렀다. C1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페리미터를 불렀다. 그러면 셀프는 누가 된다? 셀프는 이 페리미터를 불러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셀프는 여기 C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그러면 셀프점 레이디어스는 C1점 레이디어스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얼마가 저장돼 있겠어요? 1이 저장돼 있겠죠. 그러면은 6.28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셀에서요. 요거는 어, 생성된 객체 한 단어로 하면 인스턴스의 속성, 다른 말로 변수, 어, 속성 값을 읽어오는 게 되는 거고요. 얘는 생성된 객체에서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한 거죠. 기능을 호출한 겁니다. 밑에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원은 C2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서클을 만드는데 반지름을 10으로 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C2를 출력해보고 C2의 반지름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2의 넓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보고요. 그 다음에 C2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볼게요. 이번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객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찾아가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비어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호출한다? 이런 코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 이 객체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10을 줬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찾아가는 이름이 C2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C2.radius라는 코드는 C2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반지름이 얼마냐 하고 값을 읽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얼마를 읽어왔어요? 여기서는 10이라고 읽어왔죠. 그죠? C1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읽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C1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읽어와요. C2에서 radius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C2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변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메서드 호출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 호출도 C1에서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C1을 찾아가서 여기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서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넓이를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거고요. C2에서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C2를 찾아가서 얘가 셀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있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이 공식에다 넣어서 넓이를 리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되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둘레 길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3.14 곱하기 100이니까 314고요. 그 다음에 6.28 곱하기 10이니까 62.8이 되겠죠. 그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성된 객체가 있으면은요. 생성된 객체가 있으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왜? C1이라고 하는 객체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메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공식을 만들어서 넓이를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지름 얼마짜리 원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고 여기서 반지름 2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지름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C1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2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C2라고 하는 원이 반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2에서 넓이만 딱 메서드만 호출하면 메서드 호출됐을 때 이때 반지름은 누가 가지고 있는 C2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셀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서로 묶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면서 우리 스튜던트에서 했었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클래스의 파라미터에는 문자는 안 들어가나요? 문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요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홍길동하고 넘기면 홍길동이 네임으로 들어가고 홍길동이 셀프.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죠. 혹시 이런 내용 여쭤보신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아, 네. 그쵸. 숫자를 넘겨주면 셀프.id가 숫자를 저장하는 거고요. 문자를 넘겨주면 셀프.name은 문자를 저장하겠죠. 만약에 리스트를 넘겨주면 리스트를 저장하는 변수가 될 거고요. 딕셔너리를 넘겨주게 되면 딕셔너리를 저장하는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든지 아규먼트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 실수, 불리언,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든 다 아규먼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객체가 저장하는 변수들은 모든 타입을 다 할 수가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긴가민가 하죠. 그쵸? 네. 자, 그럼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